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12월 29일 일요일 주식시장 폐장일을 앞둔 일요일 시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마감 보면은 코스닥 랠리 시작됐다. 목요일날 이미 말씀드렸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금요일날 증명을 해주었습니다. 배당락일임에도 불구하고 산타 랠리가 이어졌다. 주도주에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다우지수 금요일날 또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늘리면서 안착하지 못하고 음봉으로 그냥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상승에 대해서 약간의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 했죠. 살짝 가격 조정이 나와도 되고 아니면 옆으로 누우면서 횡보 조정이 나와도 되고 한 차례 올라가서 쉬어도 되고 다 좋습니다. 지금 미증시는 조정 살짝 받아도 28,100포인트 위쪽에 있을 것이고 21선도 올라오고 있고 크게 걱정될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증시 부양 연말이고 하니까 자국 증시의 강세 지속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낙관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임자 대비 전 대통령 대비해서 미국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내가 잘했다라는 거예요.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내년 11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도 나를 뽑으라 이거죠. 나는 경제적으로 잘하는 경제 대통령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을 위한 대통령이다. 미국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나라를 위한 대통령이다라고 국민들이 인정하는 분들이 얼마 안 되죠. 네, 근데 미국은 굉장히 그걸 중요시하고 강조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미중 무역 협상 1단계가 진행되고 합의가 됐다라고 했는데 서명식만 남겨놓고 있죠. 아직도 추가적인 협상으로 호재는 남아있고 이게 중요한 거죠. 최고의 순간.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지만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시를 해주고 있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했지만 기업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 상승이 좀 과도하다. 실적과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비례하죠. 실적과 주가. 근데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이런 과도한 주가 상승으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으니 밸류에이션상 내년에 조정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내년 1년 중에서 그래요. 거래일로 약 240일이죠. 240일 중에서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상승하다가 조정이 나오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반박할 필요도 없고 긍정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일각의 우려감이다라고 하는데 알고만 계시면 돼요. 저 내년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저도 상하파동이 있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이런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언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화웨이에서 또 이제 본인들이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사의 보안 책임자 퍼디가 이제 화웨이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면 IP 탈취한 사실은 전혀 없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 정부의 수백억 달러 거액 보조금도 아니다. 지금 화웨이가 살아나고 싶어갖고 뭐 열심히 언론 플레이 하는 것 같은데 다들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도 제가 중국 기업인데 우리나라에 상장한 기업들 저는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에 중국 식품 포장도 중국 원양자원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진짜 이슬처럼 사라져 갔는데 중국은 왜 본인 중국 증시에 상장을 안 하고 우리나라의 증시에 상장을 하나요? 본인들 증시가 좀 뭔가를 챙기기엔 더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한국 증시보다는 나스닥 상장하면 더 좋잖아요. 더 큰 증시. 차라리 홍콩 기업은 홍콩 증시에 상장하는 게 낫고. 근데 굳이 우리나라에 상장하는 거 자체가 저는 의심스럽다라고 했죠. 이슈 중에서 장부 조작이 좀 쉬운 나라예요. 중국은 우리나라에 상장하면서 장부 조작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 한 번 있던 일도 아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 자체가 아니고 플러스 알파로 중국 정부가 함께한다. 장부 조작 쉽죠 이거는.
쉽죠. 이제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차이지 장부 조작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뭐 화웨이는 역시나 뭐 저는 믿을 수 없다라는 쪽으로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베트남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과 함께 이제 뭐 굉장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베트남 통계총국에서 GDP 성장률 2년 연속 7%를 상회했습니다. 굉장한 성장률입니다. 지금 올해 목표치 같은 경우는 6.6에서 6.8% 정도였는데 이를 이미 상회를 했고요. 내년 목표치는 6.8%라고 합니다. 요 예상치보다 더 좋은 높게 측정된 것은 아무래도 중국 쪽이 이제 미국의 공격을 받다 보니까 베트남 쪽으로 좀 많이 치우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생각보다 더 좋았다. 우리나라도 베트남하고 더 찐해졌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은 뭐 참고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상승, 나스닥도 상승, 뭐 장중에는 신고가를 달성했지만 사상 최고가 또 달성했지만 마감에는 살짝 밀리면서 끝났다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월요일 증시에는 중립적인 정도로 작용할 겁니다. 자, 금요일날 배당락이었는데 개파락으로 시작해가지고 아예 뭐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2200포인트 위쪽을 탈환을 하고 2210 한 5포인트 정도까지 상승을 했죠, 장중에. 그래서 2220에서 30 요 저항 구간을 앞두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음날 배당락이라서 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이겨내고 적어도 플러스로 마감만 해도 강세로 마감만 해도 증시는 잘해준 거다라고 했는데 원하는 만큼 딱 해줬습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린 목요일날이죠. 목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 목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날 아주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목요일날 이렇게 말씀했죠. 이제 랠리 시작될 수 있다. 이 정도면 수급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 외국인 수급 좋은 거 그래요. 이거 좋은데 진짜로 코스닥이 좀 강하게 치고 가려면은 좀 다이나믹한 상승을 보이려면은 외인 들어오면 좋고 여기에 기관이 들어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관이 뭐 단기적으로 수익 내고 하는 쪽으로는 뭐, 뭐 많이 자금을 투입하니까 그래서 단기 수익률 게임을 위해서는 기관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 자금이 들어오면서 최근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굉장히 양호해요. 오랫동안 충분히 힘 잘 모으고 쉬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이제 좀 주목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잘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간단히 짚고 갈게요. 자, 57,000원 저항입니다라고 했는데 한 차례 저항받고 살짝 밀렸는데 또 바로 회복이 됐죠. 57,000원 또다시 두들기기 시작했다. 돌파는 될 겁니다. 돌파되는데 한 번에 뭐 바로 돌파되느냐 조금 기다렸다 돌파되느냐 차이지. 그러니까 올해냐 내년이냐 이 차이예요. 돌파는 될 거라고 봅니다. 하이닉스는 먼저 넘어가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5만 원 위쪽에서 이 매물 소화를 할 필요가 있었고 이 매물 소화 기간 동안 소화를 아주 잘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파가 나오고 57,000원 넘어가는 건 어렵지 않다. 넘어가게 되면은 사상 최고치까지 넘어가게 된다. 참고하시고요. 하잉스 같은 경우는 이미 9만 원을 넘어와 있죠. 9만 1,000원을 넘어와 있죠. 다음 저항은 10만 원인데 9만 7,000원 요 그 위쪽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잉스 같은 경우도 이제 IT 버블 때 좀 과도하게 올라간 거 그 시절을 제외하면은 최고가를 앞두고 있지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양호한 흐름. 주도주에 이렇게 집중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당락이라도 아주 뭐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 같은 경우 이 18만 원을 넘어가서 이제 강세가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 좀 약하네요, 네이버. 그래서 제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상승은 할 수 있지만 좀 다이나믹한 상승이 나오지는 않는다 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 쪽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상승이 나올 때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좀 멋진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주로 많이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익률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기준에서는 참고하시고요. 말씀드렸던 카카오도 마찬가지. 한 차례 뭐 반등 나온 다음에 좀 쉬었는데 14만 8천원 이탈하자마자 바로 회복해준 거 아주 좋고 금요일날 양봉 세워주면서
이제 거래량도 아주 크게 키워놨습니다. 21선도 넘어와주고 아주 좋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흐름은 좋다. 말씀드렸듯이 이 상승의 탄력도가 주도주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 자체는 좋으니까 설명을 계속 드리는 거겠죠. 참고하시고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탄력이 조금 약해서 그렇지 삼성전기도 양호하다 말씀드렸어요. 13만 원까지 뭐 상승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대신 뭐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좀 강력한 탄력을 만들기는 당장은 어렵다.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갈 것이고 삼성전기는 내년 쪽에 보면은 탄력적인 구간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은 저라면 삼성전기보다는 하이닉스를 매매한다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참고하시고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18만원 위쪽을 넘어오면서 여기서 걸쳐놓는 거는 좀 불안하고 한 차례 더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갭상승 나온 다음에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잘해줬어요. 조금 쉬어도 18만원은 유지돼줄 수 있는 구간까지는 올라왔죠. 양호합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수급 때문에 셀트리온이 못 올라갔었다라고 했는데 정말 뭐 대단하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밀리지 않고 잘 버텼죠. 그리고 나서 양봉으로 돌파 그리고 옆으로 횡보한 다음에 다시 한번 치고 가는 이런 멋진 모습을 만들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 말씀드렸는데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 사법 리스크랑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셀트리온처럼 이제 뭐 실적이 잘 찍히는 것도 아니고 개선되는 게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법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고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이제 뭐 적자 탈피한 흑자 전환을 하고 미국에서 유럽에서 죄송합니다. 유럽에서 바이오 3종이 잘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동안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좋아졌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쪽을 더 좋아하는 것뿐이지 종목 성향입니다. 이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현재 당장의 수급은 더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뭐 메지온 같은 경우도 뭐 아주 뭐 강력하게 뭐 상승을 하면 18만 원은 올라줬는데 여기서 양봉 하나 더 세워주는 게 좋다. 아니면 잘못하면 여기서 맞고 이렇게 밀리면은 기분 나쁘기 때문에 추세는 위쪽으로 잘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죠. HLB가 요 모양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21선 올라타고 한 차례 상승 쉰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렇게 돼서 올라타면은 뭐 메지온은 이제 크게 걱정이 없는 상황이 나오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걱정인 거지. 뭐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걱정이 없다 말씀드렸죠. HLB가 저걸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 저만큼은 안 됐습니다. 그래도 21선은 한번 저항받고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타는 모습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21선 위에서 잘 유지되고 있는 HLB입니다. 거래량도 좀 좋았고 지금은 그렇게 뭐 나쁠 게 없는 것 같아요. 21선이 이제 우가양하고 있는 게 이게 턴 시켜서 위쪽으로 우상향 쪽으로 바꿔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탄력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때까지 위에서 잘 버텨줘야 돼요. 12만 5천 원 이 위쪽 13만 원 구간 정도까지 올라가서 기다리면 제일 좋고 못 올라가면 21선 지지를 받고 가야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21선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약한 거예요, 종목이. 그리고 스스로 먼저 올라가서 21선 올라오는 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종목이 좀 더 강한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잘 보시면 돼요. 앞으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때 강할 것이냐, 좀 약할 것이냐는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뭐 폐장일인데 잘 마무리하시고 장 마무리되면은 내일 퇴근길 시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는 제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숫자 3 하나만 남기셔도 영상 잘 봤다라는 뜻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 밤도 잘 보내세요.